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SMIC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중국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겟으로 삼자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기업 소니와 키옥시아가 미 상무부에 화웨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니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그렇고 미국의 대중국 화웨이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 전망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니온게이자이의 최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소니와 키옥시아는 미 상무부 측에 화웨이에게 반도체 부품 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래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이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기업들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을 단순히 전세계 기술 기업들의 반대 흐름, 이 반대 대열에 동참해서 미국에 하는 형식적인 요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 소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니는 과거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기업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기술 기업들에게 추월당하면서 현재는 반도체 시장의 일부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만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만큼은 소니는 아직 전세계 5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18조 원 정도로 됩니다. 그 중에 소니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려서 판매 대수로 따지나 매출로 따지나 그 점유율은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7%의 점유율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니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이렇게 1위를 오래도록 질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애플과 중국의 화웨이를 고객으로 꽉 잡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니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20% 이상이 중국, 화웨이, 이 단일 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 기업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영향력이 극도로 추락할 것이 점영한 상태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니 이미지 센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저희 방송들에서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서야 언론 등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니는 그 위기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실적 발표 당시 2020년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심각한 감소폭이죠. 이것만으로 해도 버거운데 사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부분은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영향, 2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는 부분, 이 정도만 계산을 한 것이에요. 화웨이가 이 제3의 국가나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우회 경로까지 모두 차단당하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소니에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이러스 사태만으로도 50%의 영업이익이 날아가는데 자사 매출의 20%를 올려주는 화웨이발 수요가 급감한다는 것은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다른 중국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제품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화웨이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니의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는 대표적인 근거인데요. 실제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중국의 샤오미, 오포 등의 제조 기업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 샤오미는 이미지 센서만큼은 삼성전자를 최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화웨이를 따라서 소니의 제품을 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는데 2019년 11월이죠. 삼성전자의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제품을 도입해서 미 CC9 프로라는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의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탑재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최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샤오미가 첫 번째 고객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 제품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샤오미는 특히 삼성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삼성의 이미지 센서 제품들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중국 내에서 후발주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비보, 오포 등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소니는 화웨이라는 큰 고객을 잃게 되면서 그 점유율을 삼성에게 상당 부분 내어준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 17% 정도예요. 그러나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볼 때 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서 1위 소니 42%를 많이 따라왔어요. 이 수치 역시 본격적인 화웨이발 악재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올해 말,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이라든지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면 보다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급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죠. 이미지 센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소니와는 다르게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 0.7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한 바 있었고, 최근 아이소셀 비전의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3D TOF 센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TOF는 최근 애플을 포함한 많은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카메라 기술인데요. TOF, Time of Flight의 약자죠. 피사체에 보낸 광원이 반사되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공간적으로 피사체와 떨어진 거리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 TOF 모듈을 활용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추후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 역시 이 갤럭시 S20 울트라 플러스 모델에도 TOF 모듈을 탑재한 바 있었고요. 하반기에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12에도 TOF 탑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아이폰에서 TOF 모듈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아마 노트 20에서 TOF 모듈을 뺐던 삼성도 차기작부터는 다시 도입하고 중국의 다른 제조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노후화된 D램의 생산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소니를 역전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니는 미중 갈등, 화웨이발 악재로 인해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옥시아 역시 낸드 플래시를 주로 하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죠.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자사 매출의 40% 정도를 스마트폰용 메모리에서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서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스마트폰용 메모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이 중 화웨이의 매출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축되고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면 당연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10월 6일로 예정되었던 도쿄 증시 상장이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제재 이후로 키옥시아는 주요 매출처인 화웨이의 낸드 플래시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D램, 이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가격이 약세죠. 특히 낸드는 7월, 8월에 꽤나 많은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 키옥시아의 기업 가치는 2년 전에 22조 원, 2조 엔까지 평가를 받았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하회하는 2조 엔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상장을 시키기에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옥시아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었다면 올해 일본의 최대 규모의 IPO였고, 이 전 세계에 많은 이목을 끌고 관심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운도 없는 일본 반도체의 현실인 것이죠.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 3국 간 군축 협상에 참여한다면 기쁜 일이겠지만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감축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콩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연장 협상 참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콩 군축국장은 미국의 핵무기가 중국의 약 20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과거 냉전시대 강대국들과의 협상에 참여하는 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내려올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중국은 다음 날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3국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관심을 분리되는 술책일 뿐이며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서 물러날 부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콩 국장은 이어 중국이 국제적인 핵 군축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며 핵 위험의 감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의 틀 안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뉴스타트 핵무기 감축 협정과 관련해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올해 1월 기준으로 공개한 국가별 공식적인 핵탄두 보유수는 러시아가 6,500개, 미국이 5,800개이며 중국은 320개로 집계됐다. 중국은 이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아서히 신문은 미군 간부를 인용해 -18일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방일의 방위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장국 간부와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한국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미일 양국의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 8월 미국은 사거리 5,500km 이하 미사일 폐기를 골자로 냉전 시절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다가 급격히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빠져 조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둥펑 계열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깊다. 미국령 과물 사정관에 둔 둥펑 -17 미사일의 경우 마하 8물결식 수준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이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후 괌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이 배치지로 거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한 측이 선제 핵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이 가능해 실제로는 전쟁이 불가능한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사실상 미국이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한다. 미국은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예산 평가센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안으로부터 250페리, 463km 안에 모여있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사거리 3000km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규슈 오키나와 필리핀의 루손 민다나오 팔라완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북한이 개발한 변칙 비행 미사일에 대해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한미연 합사령부가 이를 방어할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의 리 피터스 대변인은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합사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을 방어할 능력과 역량이 있다면서도 작전 보안상 그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일부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브루스 펜의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체로 알려진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RFA에 말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미사일 전문가 토마스 카라코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변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패트리엇과 샤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및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은 변칙 비행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1년 새 30개 핵탄두를 추가했다고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홍콩의 샤오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핵무기를 늘린 6개국 중 하나이며 추가한 핵탄두는 30개에 달한다. 인도와 영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늘린 탄두 수가 모두 20개에 미치다. 보고서는 중국은 상당한 현대화와 군비 확장을 진행 중이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6개국이 핵탄두 수를 늘렸지만 전 세계 재고는 계속 줄고 있다. 최다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사용 연한이 지난 핵탄두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핵탄두와 미사일, 항공수송 시스템 그리고 핵무기 생산 설비를 교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고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1750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으며 4050개의 예비 혹은 해체 대기 중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 중인 핵탄두는 1570개이며 4805개는 보관돼 있거나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총 13,4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이 중 3,720개는 실전 배치됐다고 추정했다. 베이징 군 분석가인 중 첸밍은 세계 군사력 증강의 변화는 평화의 균형이 점차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수의 국가들이 현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로 인해 군사적 모험주의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